리플릭스 코인 라디오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전히 소송 이슈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리플에 그게 나왔죠. 힘만의 문서가 전달이 됐다라는 소식인데요. 결국 이거는 결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건 결국에는 얘가 어떤 발언을 했냐면 2018년 6월에 야후 파이낸스 올마켓 서밋에서 진행한 연설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어떤 게 담겨 있느냐, 바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유가증권이 아니다. 이 부분 때문에 리플한테 소송을 걸었는데 SEC의 전 국장이, 힘만 국장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유가증권이 아니다 라고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더리움이 사실 유가증권이 아니면 그와 굉장히 비슷한 성향을 보이고 있는 리플은 당연히 유가증권이 아니겠죠. 그럼 이 부분 자체가 리플이 소송에서 승소할 결정적 증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리플 고래가 몇 달 동안 한 3억 XRP를 매집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전문가들은 SEC가 소송에 대해서 리플이 승소를 하면 전고점을 넘을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주요 저항은 0.50과 0.60달러인데 이것보다 더 많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송의 결과를 따졌을 때 승소를 하면 전고점을 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3억 XRP는 너무 데이터가 적죠. 이거 가지고 총 물량이 550억 개인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그런데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제가 이제 이 지갑 데이터를 계속 연구하고 있잖아요. 이 데이터 제가 자체적으로 쭉 이렇게 집계를 한 데이터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 리플이 3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오늘 날짜까지죠. 지갑 이동 현황을 분석을 했는데 거기서 체크할 만한 거는 제가 박스 쳐놓은 이겁니다. 이렇게 리플의 지금 현재 총 유통량은 498억 개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209억 개나 되는 물량이 어디 있다? 개인 지갑에 있고, 그 중에서 지갑 이동은 76억 개 정도가 관찰이 되는데, 거기서 개인 지갑 물량에서 지갑 이동 부분을 빼면, 그럼 거래소에서 나갔든 에스크로에서 나갔든 리플 재단에서 나왔든 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을 합쳤을 때 얼마가 나오느냐? 총 132억 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거의 지금 이 200억 개도 그렇고 리플의 전체 물량의 40에서 50%나 되는 물량이 언제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약 7개월가량 부분에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리플 차트를 봤을 때 리플은 어떤 식의 움직임을 보였냐면요, 이러한 형태로 수렴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바닥권을 이런 식으로 그린 다음에 급등하고 끝, 그리고 이렇게 좀 그렸으나 수렴을 잘 그렸지만 여기서 올라가는 도중에 뭐였다? 여기 소송 이슈 때문에 소송 이슈가 발목을 잡았는데, 이게 사실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닥을 2번 만들면, 이때 이만큼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급등했잖아요, 2017년 때. 근데 이걸 반대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간 동안에 매물을 쌓았고, 그리고 특히 전체 유통량의 40%에서 50% 동안의 매집을 약 7개월 동안 진행을 했다는 거죠.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요. 쭉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이 소송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는 얘가 엄청나게 오를 거고, 솔직히 어디까지 갈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플을 계속해서 주목을 하셔야 되고, 혼란스러우신 분들도 멘탈 잡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리플은 그냥 계속 모아가야 될 때라고 봐요, 저는. 시세에 상관없이 모으는 게 좋지만, 근데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 시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눌림이 좀 크게 올 때마다 조금씩 담는 것, 혹은 적금 대신 리플을 적금 넣는 거 하는 그런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리플은 스웰이라는 행사를 해요. 연례 행사인데 굉장히 규모가 큰 행사거든요. 근데 이 스웰에 요번에 누가 오냐면, 연사 중에서 마스터카드 최고 디지털 책임자, 여러분들 저번 영상에서 마스터카드 계속 말씀드렸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얼가의 이제 은행인데,
이런 거대한 애들이 리플 스웰의 행사에 온다는 것 자체가 이 크립토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특히 리플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볼 수가 있는데 얘네들도 굉장히 중요한 놈들이지만 특히 마스터카드에서 얘기했던 게 있죠. 저번에 제가 리플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건데 마스터카드 최고 경영자 CEO가 CBDC가 도입이 되면 스위프트가 사라진다. 국제 결제망을 대체할 수 있는, 지금 스위프트 제재를 하고 뭐 하고 하는데 그걸 대체할 수가 있다는 거죠, 리플이. 그러면서 5년 안에 사라질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얘는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계속 이렇게 스위프트가 사라질 거다, CBDC가 되면. 근데 그 CBDC를 누가 유력 후보가 되고 있죠? 리플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쪽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CBDC 플러스 스위프트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에 가장 유력 후보인 리플을 보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최고 디지털 책임자나 되는 사람을 스웰이라는 행사에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많은 연사도 있지만 특히 이 두 명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뭐냐면 나빌만지라 해서 나온 게 월드페이죠. 월드페이의 수석 부사장 및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 와버렸고, 그 다음에 이 카본큐어는 이름이 좀 생소하실 텐데 여기에 탄소금융관리자가 이렇게 왔는데요. 먼저 월드페이부터 언급을 드리면 이거는 직전 영상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리플이 옛날부터 W3C라고 해서 웹 페이먼트 인터레스트 그룹이라는 곳에서 합류를 해가지고 거기에 의장을 맡고 있어요. 근데 거기 공동 의장이 어디다? 월드페이입니다. 월드페이다라는 거. 여기 뭐 연준도 있고 지금 뭐 어마어마한 기업들 많아요. 자, 보시죠. 보면은 에어비앤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컴퍼니, 그 다음에 애플, 그 다음에 구글, 마스터카드, 삼성전자, 월드페이, 야후, 넷플릭스, 스트라이프, 뭐 ISO 엄청 많아요. 화웨이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저번에 댓글로 이분이 누구냐, 방진호가 누구냐 라고 물어보셔가지고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삼성전자에 있는 그 개발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구글 쪽에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실무자 전문가잖아요. 실무자를 형태로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소속된 기업은 연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에어비앤비, 아마존 막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큰 회사들이. 이제 그러면서 여기에서 온 사람이 뭐냐, 그때 버냉키랑 같이 왔었어요. 버냉키랑 스웰에 팀 버너스리가 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월드와이드 웹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는 www.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인터넷에 그 웹을 거의 이제 뭐 만든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리플 스웰에 왔고, 버냉키 아시죠? 양적 완화를 처음으로 도입했던 연준 의장, 요번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왜 받았는지 솔직히 이해는 안 되지만요. 우리를 인플레이션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게 만든 즉 그 인물 중에 한 명인데 어쨌든 노벨상 받았고,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있었다라는 거. 거기에 리플은 공동의장으로 있다라는 거. 거기 같은 공동의장이 월드페이에서 이번에 쓱 왔다는 거, 온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카본큐어를 알아볼 시간인데요. 이 캐나다에 있는 기업인데 콘크리트 제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건데요.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 기술이냐면 이 시멘트가 8%나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탄소 배출의 8%나 되는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는데 8%나 배출이 되는데 그거를 오히려 주입을 해서 시멘트의 강도를 강화시키는 친환경 기업인데, 기존에 8%나 되는 이 탄소가 바깥으로 배출이 됐다면 이걸 다시 집어넣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이산화탄소들도 주입을 해서 시멘트의 강도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건물을 지으면 향후에 이산화탄소를 가두는 거대한 저장소가 된다는 건데 여기서 리플한테 온다는 거.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따로 이거 영상 다룰 건데요. ESG가 정말 대세가 될 건데 이 친환경 메타는 앞으로 코인도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작년 5월 달에 코인이 떨어질 때 일론 머스크가 뭐 친환경이 비트코인 친환경 아니고 채굴 뭐 어쩌고 전력을 많이 소모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채굴을 금지당하고 거기서 미국으로 다 와가지고 이제는 미국에서 채굴을 하고 있는데 이제 채굴 업장들도 그리고 코인의 업계도 친환경을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코인 역시도 ESG 메타가 올 건데 거기에 선두주자가 리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리플 쪽으로 보냈는데 이 기업은 또 잘 보시면요. 또 여기가 있습니다. 아마존, 그 다음에 빌 게이츠. 꼭 껴요. 우리 빌 게이츠는 리플하고 관련된데 보면은 이제 파면 꼭 껴있어요. 얘가 지금. 그죠? 그러면서 아마존의 레이더에 포착이 돼가지고 아마존의 벤처 투자 프로그램의 첫 번째. 굉장히 상징적이죠. 이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그죠? 첫 번째 투자 수혜자 중 하나였다라는 거. 그러면서 빌 게이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한테까지 투자를 받았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이 기업은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이고 앞으로도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인데 거기서 리플한테 와서 스웰에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가서 어마어마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리플 보면 이거는 리플 도미넌스인데요. 여러분들 비트코인 도미넌스나 뭐 이더리움 도미넌스까지는 많이 보셨을 텐데 리플의 도미넌스는 아직까지 안 보셨던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리플의 도미넌스가 2017년 말에 너도 나도 리플을 외치면서 리플이 그때 한 4,000원인가요? 갔죠? 그때 리플의 도미넌스가 전체 시총에서 리플의 시총이 31%를 차지했어요. 그때는 알트코인이 지금처럼 많지도 않았지만서도 어마어마한 지분율을 갖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 수렴이 이렇게 쭉 이어진 이 수렴이요. 2017년부터 22년까지면 거의 5년 정도의 수렴이죠. 5년 정도의 수렴을 이번에 여기 보시면 돌파가 크게 나왔죠. 저번 주에. 저번 달이죠, 저번 달에 돌파가 크게 나왔고 9월 달에 상승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리테스트를 하는 과정인데요. 수렴을 보통 상방으로 뚫으면 그 상방으로 뚫는 쪽에 힘이 계속 가해지기 때문에 상방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높고 거기다 이건 5년짜리 수렴이잖아요. 크립토 시장에서의 5년은 거의 주식시장에서의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저는 보통 보거든요. 그러면 5년이면 거의 뭐 20년짜리 수렴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얘가 앞으로 상방으로 이렇게 열리면 다시 이때 18%나 아니면 높게 가면 31%가 다시 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 전체 시총에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최후의 살아남을 코인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결제 시장을 다 먹어야 살아남겠죠. 코인에서 진짜 이만큼 지분율을 뭐 10%, 20%, 30% 이렇게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왜? 너무 많은 기업들이 왔고 시장이 많이 커졌고 그리고 월가에서 혹은 기관 투자자들이 또 들어온다 그러고 시총이 더 커질 거기 때문에 그럼 그 과정에서 18% 뭐 30% 이렇게 먹는 게 쉬운 게 아니겠죠. 그렇다면 그만큼의 어떤 재료를 위한 뭐 혹은 성과를 위해서의 퍼포먼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리플을 계속해서 모아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장기적인 관점으로 그럼 도대체 몇 개를 모아야 되느냐 이런 걸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리플이 이제 1% 여러분들 이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요즘 실시간 방송도 그렇고 이제 1대 99의 사회가 올 거다. 역대급 빈부격차가 일어날 거다.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발판으로 해서 역대급의 빈부격차가 일어날 거다 하면서 제가 1대 99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 안에 들자 이거예요. 1% 리플에서 1% 안에 들려면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 약 62,000개에서 75,000개 사이로 들고 계시면 된다는 62,000개 그리고 75,000개 정도의 사이로 들고 계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정도의 개수를 지속적으로 모아나가는 형태로 해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천천히 멘탈 잡고 리플의 개수 계속 모아 나가자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